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겠죠. 돈 버리는 거잖아요. 보증금 네. 날리는 거지. 보증금 날리는 가장 큰 음. 문제가 빌라왕에서 피해를 본 네. 그 임차인들, 세입자? 네.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네. 임차인들 물건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물건을 낙찰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금 네. 물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입찰하지 못할 만한 물건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빌라왕의 깡통 전세들이 네. 경매 물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빌라왕이라고 자꾸 뉴스에 나와서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오는 네. 물건 요새 엄청 많아졌죠. 네. 이 대항력이 전세금이 이 집의 가치보다 더 높아. 그건 못 봤죠. 지난번에 가셨던 그 법원에서도 그게 있었고요. 잘못 낙찰받은 사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2억인가 있었는데 이분이 1억 얼마에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또 내어줘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낙찰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렴한 낙찰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겠죠. 돈 버리는 거잖아요. 보증금 네. 날리는 거지. 보증금 날리는 가장 큰 문제가 권리 분석 제대로 못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 못 보셔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써있는데 권리 분석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막 고민했어. 이거는 진짜 경매를 하시는 분만 네. 관심 있어 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과정에는 이 권리 분석을 다 하셔야 되고 이걸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큰 손해를 그렇죠.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내용이라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3초 권리 분석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권리 분석이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진짜 쉬워요, 권리 분석은. 네. 이 권리 분석 제가 강의할 때도 한 3시간 정도로 강의를 다 해드리거든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고 이 공식도 구구단은 9단인데 이거는 3단밖에 안 돼. 네. 너무 간단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구구단을 외운다고 해서 계산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은 본인이 연습을 하는 거죠. 네. 3초 권리 분석 네. 공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그렇죠. 경매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이 집에 딸린 모든 빚이 다 사라져요. 네. 사라지는 거를 말소라고 하는데 그게 시작되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다. 이게 첫 네. 번째예요. 네. 집주인이 살면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음.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배당이고 뭐고 세금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집주인이 살면 이 말소되는 그 기준만 찾으면 끝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살면 네.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임차인이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네. 대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네. 확인을 하고 배당을 받을 수 받냐, 안 있는가 받냐. 못 받는가 네. 이것도 확인을 해요. 그쵸.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힘이 세요. 네. 자기가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제대로 잘 배당을 받는지 배당 순위까지 확인을 해요. 순위까지. 네, 여기서 당해세, 네. 임금 채권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마지막 배당 순위 할 때. 네. 누가 있을 때 확인해요? 임차인이 있을 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힘 있는 임차인. 네. 네, 이 사람이 있을 때 당해세까지 확인을 해요. 당해세 중에서 종부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뭐 배당을 임차인 거 먼저 한다. 그래서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권리 분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못 받은 채권자들 어떻게 해요? 네. 상관하지 마세요. 배당을 받건 안 받건 전혀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는 오직 임차인. 임차인. 네,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소멸 기준 밑으로 다 소멸된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안전한 물건으로만 네. 가고 있는 거여서 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은 못하지만 네. 알긴 아시는 거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긴 한데
빌라왕에서 피해를 본 네. 그 임차인들, 세입자? 네.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네. 임차인들 물건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물건을 낙찰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서. 그리고 너무 비싸게 지금 전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물건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 전세가 있으니까 물건이 1억인데 전세가 뭐 1억 3천 이러면은 우리는 낙찰을 8천에 받아야 되는데 낙찰을 8천 받아도 또 5천 더 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물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가? 본인이? 그게 사실은 본인의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말 안타깝지만 네. 이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내 전세금이 높은 거잖아요. 이제 배당을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면 뭐 5%, 막 3%까지 떨어져도 네. 아무도 못 받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물건을 또 하나 주지 않을 테니까 그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언제 이 불안한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기에 3천만 원 손해 보는 거죠. 네. 시세보다 높게 떠안아야 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황을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그쵸.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증보험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네. 주체인 곳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낙찰을 얼마에 받던 받은 금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수공사에 이런 그런 문구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1억 3천짜리 물건을 네. 8천에 낙찰을 받아도 5천만 원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낙찰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낙찰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들어와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임차인 관련돼서예요. 임차인은 셉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 그쵸. 가끔 미상 이런 거 있잖아요. 미상. 네. 미상도 진짜 임차인인데 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함부로 입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선은 다 적혀 있으니까 인수자가 뭐 인수한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피하면서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피하는 건 아닐까요? 답안지 옆에 켜놓고 시험 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3초 권리 분석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잘 모르는 단어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물건 중에서 궁금했던 점은 이제 빌라니까 최상층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있다. 많죠. 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위반 건축물로 굉장히 집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 맞아요. 이런 집은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관청이 허가를 받잖아요. 네. 난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준공한 이후에 테라스를 방으로 바꿔버리는 그쵸.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 막 좁고 이러니까. 네. 아주 중요한 방 한 칸이 다 사실은 위반 건축물이고 네. 이러면 이게 또 걸려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제 이양금이 나옵니다. 얘를 원상복귀 하라고 하고요.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매년 이제 강제 이행금을 납부를 해야 벌금? 되는 거예요. 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내요? 네, 예전에는 뭐 기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곤란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막 공문 날라오고. 집주인이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반 건축물이 사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안 걸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저 위에서 한 번씩 이걸 한 번씩 쫙 풀어주는 기간이 있어요. 한 10년마다 한 번씩 다 풀어준다. 풀어준다는 걸 집으로 인정해준다고요? 네, 그 위반 건축물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오.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쵸. 피하는 게 저는 네, 안 하시는 게 초보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강생들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불편한 네, 일, 어려운 일, 신경 힘든 일은 쓰이고, 피하시는 게 낫죠.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소멸이라고 막 다 써있긴 한데 네, 개인 납세, 무슨 세무과
뭐 그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럼 소멸 옆으로 쫙 써 있으면 그냥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아, 그게 이제 세금, 당해세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해세는 어떤 때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종부세? 당해세를 뭐 세금에 대해서 무슨 세무서, 국세 막 이렇게 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순위 그쵸. 임차인이 있을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네. 때요? 근데 대부분 지금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서 당해세가 있는 물건 지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다 깡통전세라서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당해세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못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물건의 당해세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그 외의 것들은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당해세 자체가 우리 권리 분석에서 뭐 이 물건을 해야 되는데 당해세 때문에 못해 하는 그럴 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그냥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내가 이 물건을 꼭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해세가 있으면 그때만 신경을 쓰는데 그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평소에는 네. 선순위 임차인은 항상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음. 근데 우리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 지금은 저 거의 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등기부등본을 볼 줄도 모르고 열어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이 입찰하기 전에 꼭 열어봐야 하는 건지 네, 입찰하기 전에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요. 그럼 네. 열어서 뭘 확인해요? 자, 먼저 여기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일 수도 있고 안 사는 집주인일 수 있는데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죠. 뭐 이름이 있고 네. 나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있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 이 집주인이 여기에 살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고 등기부등본에 막 이런 자잘한 압류들이 많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됐다가 취하되고 막 진행됐다 취하되고 이런 사례가 또 많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집주인의 상태,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경제적 네. 상황, 이 사람이 우리처럼 아까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강제이임금 무시하는 사람인지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요. 그런 걸 또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명도의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입찰할 물건은 등기부등본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피드옥션에 워낙에 네. 등기부등본에서 살아있는 권리가 잘 네.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따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찰하시기 전에 한번 네, 봐야겠네요. 등기부등본을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